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년간의 연애를 하고 이제 막 결혼한 지 6개월 된 새댁입니다. 2년이라는 연애는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이 사람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정말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는 생각이 드네요. 함께한 2년 6개월이란 시간이 너무 아깝지만 이젠 더 이상 참고 살아야 할 이유도 모르겠고 더 있어봤자 좋은 꼴 못 볼 거라는 생각에 미련 남기지 않고 깔끔하게 이혼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정엄마가 할머니 모시고 살면서 시집살이 하는 걸 눈으로 직접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사실 저는 결혼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독신으로 산다고 연애까지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도 평생 독신으로 산다고 정했으면 능력이라도 좋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배는 노력했고 소위들 말하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취직해서 돈도 많이 모아놨고 작지만 제 명의로 된 집까지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남편이 따로 해오는 것 없이 제 집에 몸만 들어와 살게 되었고요. 신혼살림은 결혼 후에 하나씩 남편이 벌어서 채워넣기로 했어요. 전 남편은 깔끔한 성격의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에 비해서 직장이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성실하고 저를 어렵게 생각했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저를 존중해준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독신주의자로 살아온 제 기분을 잘 맞춰주었습니다. 연애 중에는 저희 집에 와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집안일을 해줬어요. 밥이며 빨래며 청소까지. 남자지만 손재주가 좋은 편이다 보니 요리도 잘했고 특히 청소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했어요. 연애하면서 시덥잖은 일로 다툰 적 한 번 없었고 제가 잘 못하는 것들 척척 해내는 남편 모습에 그때부터 결혼이란 게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독신주의자로 살기로 했으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제 주변 친구들 하나둘씩 결혼해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그러니 괜시리 제 마음도 그것 따라 조급해졌었나 봅니다. 이 정도 쏙 안 썩이는 사람이라면 그냥 같이 살아도 즐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남편 청혼에 덜컥 응해버렸습니다. 시댁 형편이 안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혼자 사나 같이 사나 어차피 내 재산은 내 재산인데 뭐 별다를 게 있는가 하는 생각으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한다 해도 바뀌지 않는 제 마음도 있었습니다. 친정엄마가 고생하던 모습을 잊지도 않았고 시댁 형편이 안 좋은 걸 알고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나중 가서 어떠한 이유가 생기더라도 학가는 절대 하지 않겠다. 두 번째로는 무슨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는 갖지 않겠다. 이렇게 두 가지였어요. 남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낙을 했고 시댁에는 남편이 자기가 병원에 다녀와 봤는데 결과가 안 좋았다는 식으로 입을 맞춰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는 사실대로 말씀드렸는데 아쉬워하는 눈치셨지만 그래도 제가 끝내 결혼을 결심했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부터 남편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네요. 연애할 때면 뻔질나게 우리 집 와서 시키지도 않은 밥하고 청소하던 사람이 언젠가부터 자기만 한다고 저한테 성질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월 수입보다 제가 버는 수입이 더 많았기 때문에 남편이 그럴 때마다 그러면 내가 집안일 할 테니까 어디 가서 나만큼 벌어오던가 하는 식으로 궁시렁대는 걸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입이 대빨 나와서는 자기가 불만이 많다는 걸 온몸으로 표현을 했어요. 계속 그런 식으로 남편 입 다물게 만들었더니 나중에는 약발도 없더라고요. 같이 먹을 식사 준비하면서도 자기가 음식하면 간도 하나도 안 맞고 음식이 맛없긴 해. 이런 식으로. 아니면 집 청소하다가도 자기가 청소하면 청소한 티 하나도 안 나고 더럽다고 하면서 빈정대면서 저를 깎아내리듯이 후려치더라고요. 제가 공부랑 일만 하느라 살림에 소질이 없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기분 나쁜 건 어쩔 수 없죠. 제가 남편한테 돈 벌어오라고 한 것과 남편이 저를 후려치는 건 같은 맥락이라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하지만 연애할 때는 자기가 나서서 하던 집안일들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오니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신혼집 가전과 가구들은 전부 다 제가 혼자 살 때부터 쓰던 것들이고 단 하나 침대만 더 큰 사이즈로 바꿨습니다. 결혼 후 몇 달 안 돼서 가구며 가전을 새로 사기는 했는데 신혼집에 쓸 것들이 아니었어요. 전부 다 시댁으로 갔죠. 청소기가 잘 안 된다. 냉장고가 작다 뭐 이런 이유로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씩 사날랐습니다.
남편이나 시모가 사달라고 시킨 적 없었고 제가 스스로 결정한 일입니다. 물론 최초에는 시어머니가 이건 이래서 불편하네, 저건 저래서 불편하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하나 새 거로 사달라는 티를 팍팍 내시긴 하셨지만 제가 여유가 있는 편이라 크게 쪼들리는 상황도 아니었고 저 스스로도 며느리돌이 한다고 시어머니께도 잘 해드리고 싶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냥 저 혼자 잘해준 일이고 저도 저 나름대로 뿌듯함을 느끼고 있으면 남편이 꼭 한마디씩을 보태더라고요. 시댁에 이것저것 바꿔주는 거에 대해서 불만 갖지 말라는 식으로요. 기어이 말 한마디를 보태면서 우리는 아이를 안 낳아드리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해드려야지. 우리 엄마가 아들 결혼했는데 얼마나 손주를 보고 싶으셨겠어. 너 때문에 엄마한테 내 문제라고 거짓말까지 해야 했으니까 불만 가지면 안 된다? 라면서 말입니다. 말 한마디 천냥빚 갚는다고 다르고 다른 말인데 제 스스로 결정한 시댁을 위한 정성을 가지고 마치 제가 돈 그거 쓰기 싫은데 억지로 해주고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또 저를 후려치는 거 아니겠어요? 남편도 직장이 있고 일을 하는데 아무래도 남편이 살림 쪽에 비중이 크다 보니 생활비를 제외하고 서로가 버는 돈은 각자 관리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활비 명목으로 내는 돈이 조금 더 많기는 하지만 시댁에 선물해드린 돈은 생활비에서 나간 게 아니라 제 개인 돈에서 나간 거였어요. 행복할 거라 믿었던 결혼 생활에 이런 식의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결혼을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기어이 남편이 큰 건을 하나 해내네요. 결혼 후 처음 맞는 명절이었습니다. 명절 연휴 시작하기 전날에 시댁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었어요. 시부모님들도 며느리 왔냐고 반겨주시더라고요. 좋으나 싫으나 어쨌든 시댁에 필요한 거 다 제 돈으로 바꿔드렸으니 저를 좋게 보시기는 했나 봐요. 아무튼 그렇게 연휴 전날에 같이 저녁 식사하고 시댁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꼭두 새벽에 누가 저를 흔들어 깨우길래 보니 시어머니더라고요. 명절이니까 같이 음식을 하자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는 잠 깨고 빨리 나오라며 먼저 주방으로 가셨고 저는 옆에 자고 있던 남편을 깨웠습니다. 나보고 음식을 하라는데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 남편이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냥 눈 딱 감고 오늘 하루만 해달라고 시댁에까지 와서 자기가 음식을 하고 있으면 시부모님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실 거며 체면 좀 세워달라고요. 남편 말대로 1년에 딱 하루인데 뭐 무슨 일 있겠냐는 생각도 들고 안 그래도 친정에 가게 되면 새로 돌침대를 놔드리려고 했는데 기존에 쓰던 침대가 무거워서 두 분이서 버릴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하신 게 기억나서 남편한테 그거 좀 내다 버리라고 시키고 한 김에 집 청소도 시켜야겠다는 생각에 그냥 남편 기분 맞춰주기로 하고 저는 어머님 따라 주방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새벽 5시부터 아침에 먹을 떡국을 끓이고 잠깐 아침에 그거 먹고 그날 점심 5시까지 음식을 해야 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도 이 정도는 할 텐데라는 생각에 저도 하면야 하겠지만 남편이 마치 지 세상이 왔다는 것처럼 가만 누워서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지 혼자 소파에 기대 누워 자다가 TV 보다가 다시 잠들었다가 빈둥대면서 중간중간 음식하고 있는데 와서는 우리 마누라 잘하고 있냐고 너스레를 떨면서 제가 부쳐놓은 전을 한 입 먹더니 너는 아무리 솜씨가 없어도 그렇지 엄마가 다 밑준비해 놓은 거 부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어떻게 준비된 음식도 맛없게 만드냐면서 아주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킬킬대며 빈정대다가 다시 소파로 가서 드러눕더라고요. 가슴속으로 참을인 자 12번도 더 새기면서 하던 일 마저 했습니다. 음식이 다 끝나고 저녁 먹기 전에 주방이 지저분해서 남편한테 뒷정리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대뜸 저한테 자기 아들 부려먹지 말라고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제가 당황하고 있으니 남편도 자기 집에 자기 편들밖에 없다고 기고만장해져가지고는 저한테 같이 소리를 치더라고요. 넌 집에서 집안일 하나도 안 하면서 나도 우리 집 와서 하루는 좀 쉬자고 오늘 하루만 네가 좀 하면 어디가 덧나냐 이런 식으로요. 이게 남편이 저한테 사정사정해가며 부탁한 체면 살려달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자기가 집에서도 집안일 하는데 라는 대목에서 이미 시어머니는 그 사실에 뚜껑이 열린 듯 했습니다. 너는 여자가 집안일도 안 하고 남편 부려먹게 돼 있느냐고요.
제가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무슨 죽을 죄를 진 사람 마냥 쏘아대니 저도 인내심의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다다 쏘아붙였어요. 어머님 아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연애할 때부터 스스로 나서서 하던 게 집안일인데? 그게 어딜 봐서 제가 부려먹는 건가요? 그리고 여태 하루 종일 제가 일했는데 뒷정리 도와주는 게 부려먹는 건가요? 남편이 어머님 아들이듯이 저도 집에 가면 우리 엄마 딸이에요. 우리 집도 아니고 자기 집 치우라고 시킨 건데 그게 어디가 부려먹은 거예요? 밥값도 못하나요? 오히려 부려먹는 걸로 따지면 어머님이 저를 부려먹는 거 아닌가요? 남편이 집안일 하는 꼴 못 보겠으면 나가서 저보다 돈 많이 벌어오라고 하세요. 그게 안 되겠으면 어머님 옆에 평생 끼고 사시던가요. 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고작 이런 일 가지고 나올 만큼의 말은 아니지만 그동안 짧은 결혼 생활 하면서 남편한테 서운하고 스트레스 받았던 일들이 한 번에 터져 나왔나 봐요. 저도 그렇게 쏘아붙이고 놀랐는데 남편이 우다다 저한테 뛰어오더니 저를 확 밀치더라고요. 자기 엄마한테 말대꾸하지 말라고요. 저는 그대로 바닥에 꼬꾸라졌고 씩씩대는 남편 보고 있으니 더 이상 대꾸해봤자 바닥에 밀치는 걸로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짐 챙겨서 나왔습니다. 남편이 어디 가냐고 쫓아오기는 했는데 제가 대답 않고 갈 길 가니 따라오지도 않고 그냥 집으로 휙 들어가더라고요. 그 길로 바로 응급실 가서 진단서 끊었는데 멍이 좀 들어있어서 2주짜리 진단서가 나왔네요. 친정에 오자마자 서러움과 넘어진 부분이 아파서 그랬나 엄마 얼굴 보자마자 대성통곡을 했어요. 평생 제가 우는 모습 본 적 없으신 두 분이니 놀라서 한달음에 달려나오시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는데 자초지종 설명하고 집에 왔다고 하니까 친정부모님이 잘했다고 하시네요. 맞은 건 억울하지만 그딴 집에서 사람 대우도 못 받고 일만 하고 있었다면 그게 더 마음 아팠을 거라고 하시네요. 남편한테는 연휴 끝나자마자 이혼소송 걸고 폭행으로 고소할 거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밀친 거지 그게 무슨 폭행이냐고 답장이 왔어요. 기분 풀고 만나서 이야기하자길래 다음날 아침에 차례 지내는 거 끝나면 바로 친정으로 온다고 하는 말에 오고 싶으면 오라고. 그런데 내 몸에 멍들게 했으니까 너는 뼈 한두 개로는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해줬습니다. 그 후로 답장도 없고 결국 다음날이 돼도 친정 근처에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더라고요. 본능적으로 집이 제 거인 걸 알고 있는 건지 연휴가 끝나도 집에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짐 빼는데 정말 수월했습니다. 남편 옷까지며 어느 정도 다 빼고 나니 그제서야 전화가 왔어요. 전화라서 안 보이기는 하는데 자기 지금 무릎 꿇고 있다고 미안하다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네요. 뭐가 미안한지나 알고 있냐니 때려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적당히 반성하면 그냥 봐줄까도 했는데 변명을 하는 게 제 행동이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그런 상황을 만든 제 잘못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어른한테 그게 할 말이냐고 하면서 반대로 자기가 장인 장모님께 그렇게 말했으면 너라고 화를 그렇게 안 냈을 거냐 하면서요. 우리 엄마 아빠는 너 그렇게 부려먹지도 않았을 거고 그렇게 일했으면 나보고 너 좀 도와주라고 했을 것이다 한마디 하니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덕분에 그냥 참고 넘어가 볼까 했는데 이대로 이혼하는 게 맞겠다고 집에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집 근처에라도 오면 우리 아버지 불러서 내 몸에 멍들게 한 죗값 치르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정신머리가 있으면 와서 미안하다 얼굴 보고 사과할 줄 알았는데 진짜 안 오더라고요. 이렇게 비굴하고 겁쟁이인지는 또 몰랐어요. 온다고 해도 제가 사과 받아줄 마음은 없지만 제가 여태껏 지켜왔던 저희 독신주의를 허물고 결혼까지 결심하게 한 남자가 저 정도 남자였다는 사실이 오히려 비참해졌습니다. 남편이 고소장을 받고 나니 그제서야 제 앞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저한테 빌더라고요. 얼굴을 아스팔트에 찌으면서까지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데 저는 다시 받아줄 생각 없다고 했습니다. 합의 이혼 해주면 나 때려서 들어간 고소는 취하해준다고 했어요. 시댁에 제 돈으로 새 걸로 바꿔준 가전들 고스란히 다 가져오라고 말하고 이 집에서는 자기 몸만 나가줬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이혼 소송으로 위자료 청구까지 하고 싶었지만 저는 집도 있고 돈도 많으니 거지 같은 놈한테서 그깟 푼 돈 받아봤자 위로도 안 된다는 말을 전해주는 게 오히려 그 편이 남편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해줬어요. 결혼 후에 돌변에 저를 후려치던 상황에 미리 알고 그때 일찍 끝냈어야 했는데
진짜로 저를 후려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아무튼 현재는 이혼을 한 상태고 더 이상 엮일 일도 없고 꼬라지 안 봐도 되니 제 마음이 후련하기는 하네요. 즐거워야 할 명절에 저 때문에 걱정 근심으로 보낸 부모님께 죄송할 따름이에요. 여러분들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절대 참지 마시고 그때그때 바로 잡으세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당연한 건 줄 안다는 말이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럼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36인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남편은 물론 시댁이 저의 모든 걸 빼앗아가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저는 현재의 남편과 작년 여름에 결혼을 했습니다. 35에 결혼을 했으니 조금 늦은 편이지요. 사실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에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사람이 있었어요. 안 좋은 이야기라 시시콜콜 쓰지는 않겠지만 그 남자의 부모님이 저를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제 성씨가 상놈 집안 성씨라며 대대로 양반 가문인 자기들 집안에서는 저를 받아줄 수 없다는 어이없는 이유로요. 그 당시 남자친구가 어떻게든 자기 부모 마음 돌려보겠다고 노력했지만 부모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겨먹는 자식이 어딨겠어요. 결국 헤어졌습니다. 5년을 넘게 연애하던 사람하고 헤어진 나이는 35이 되어 있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급한 대로 친구들 통해 여기저기 소개팅을 주선해달라고 했지만 나이가 많다고 퇴짜를 맞았고요. 저도 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 집에서 부모님은 언제 시집갈래 스트레스를 주시니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냥 일이랑 결혼한 걸로 치겠다 하니 등에 손자국이 남을 정도로 등짝을 아주 세게 맞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결혼정보업체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결혼정보업체에서도 솔직하게 큰 기대는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장을 다니고 모아놓은 돈이 꽤 되는데도 그게 어필할 정도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비슷한 조건이면 남자들은 더 어린 여자를 찾는다나요? 그러다가 남자 한 명을 소개받게 되었는데 직업도 적당하고 키도 작지 않고 그럭저럭 괜찮은 조건의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원래 20대 여자도 업체 통해 소개받고 그러는데 30살 넘는 여자는 처음 만나본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초면에 뭐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다 있나 싶었는데 쉴 틈도 없이 저에게 연락하고 제가 너무 좋다고 저랑 잘 되고 싶다고 애타게 저에게 매달리더라고요. 업체 실장님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생겨서 사적으로 연락을 몇 번 하고 그랬는데 그 정도면 제 상황에서 가릴 이유가 없다고 괜히 이러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하면 정말 나중 가서는 한번 다녀온 사람밖에 소개해줄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저도 뭐 손해볼 게 있나 싶어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나보니 무례하다기보다는 말하는 게 조금 서툰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제가 그렇게 좋다고 통사정을 하며 매달리는데 그런 모습 때문인가 저도 점점 호감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결국 마음을 열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제가 회사에 몸담은 지는 10년이 넘은 상황이고 모아놓은 돈도 적은 편이 아니었어요. 남편도 적당히 괜찮은 회사 다니면서 그 나이 또래 남자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평균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었고 집은 없었지만 또 결혼한다고 모아놓은 돈도 상당하더라고요. 혼수며 예단이며 그냥 남들 하는 많지만 하고 저도 결혼이 늦은 편이고 남편도 똑같이 늦은 편이다 보니 양가 부모님들 속전속결에 연애시장 6개월 만에 결혼식을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급하게 식을 올린 선택이 결코 옳은 결정이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결혼 빨리 하라는 부모님 등살에 못 이겨 저도 시간을 더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신혼집은 남편 모은 돈, 저 모은 돈 합쳐서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도 10년 넘게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돈이 상당했기 때문에 집 구하는데 비용은 거의 반반 똑같이 냈습니다. 혼수랑 예단이 있어서 정확히 말하면 제가 조금 더 쓰긴 했지만 엄청 많이 쓴 건 아니고요.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은 제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기를 원하더라고요. 대학교 졸업한 시점부터 곧바로 취직해서 정이 든 회사였는데 급여도 어느 정도 선까지 오르니까 더 이상 많이 오르는 느낌도 없고 남편 말 맞다나 36이면 충분히 노산인데 아무튼 우리가 비록 전세이긴 하지만 대출 하나 없이 신혼집도 있고 또 남편의 벌이가 적은 편도 아니다 보니 남편 말대로 하루빨리 저도 자녀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에 결국 회사를 그만두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10년을 넘게 일한 회사를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10년이나 일했다고 퇴직금으로 들어온 돈이 상당했어요. 결혼 후에 통장은 따로 관리를 하기로 했었는데 남편이 어느 날 저한테 돈 좀 빌려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자기 여동생, 그러니까 저한테는 신우이죠. 아무튼 신우도 조만간 결혼을 하는데 결혼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어요. 아무리 빌려주는 거라지만 신우 결혼 자금을 왜 내 돈으로 하냐, 시부모님도 계시지 않느냐 하고 조금 곤란하다는 식으로 나왔더니 원래 자기도 저를 만나 이렇게 일찍 결혼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며 그러다 보니 우리 신혼집 구하는데 돈을 다 써버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신우는 결혼 전제로 만나던 사람이 있었고 남편이 저랑 만나기 전부터 날짜가 정확하게 잡히지는 않았지만 올해쯤 결혼을 올릴 계획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예상보다 일찍 결혼하게 되면서 신우한테 쓸 결혼 자금까지 시부모님이 미리 땡겨서 쓰신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잠깐만 빌리는 거고 시부모님이 누구 아는 분한테 빌려준 돈이 꽤 있는데 그 돈을 몇 달 지나서 받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제 돈을 신우한테 먼저 빌려주면 시부모님이 이자 조금 더 쳐서 갚아주실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식을 당장 올리는 것도 아닌데 무슨 돈이 필요한가 조금 의아했지만 남편과 시댁의 상황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침 저도 계획에 없던 퇴사로 목돈이 들어온 게 있으니 돈이 없는 상황도 아니었고 이자 조금 쳐서 준다고 하시니 그냥 어디에 투자했다는 느낌으로 생각하고 신우에게 퇴직금으로 들어온 돈 7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렇게 없는 돈인 셈 치고 지내고 있었는데 갚기로 한 날이 다 되어가는데 돈을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신우가 결혼식을 올린 것도 아니고 그때부터 뭔가 촉이 이상하더라고요. 조금 늦게 갚게 되면 늦는다 뭐다 같아부터 말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시부모님을 뵙거나 신우를 만나도 그 돈이 무슨 영린인 것처럼 말도 꺼내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설마 가족 돈을 떼먹겠어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자꾸 신경이 쓰이니 하루하루 저한테는 말 못할 스트레스였어요. 돈 몇 푼 그거 돌려주겠지라고 하기에는 어쨌든 제가 10년 넘게 일해오며 차곡차곡 모아온 어떻게 보면 제가 결혼하기 전에 열심히 인생을 살아온 증거이기도 한 돈이다 보니 더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참다 못해 신우한테 제가 연락해서 혹시 돈을 언제 갚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신우는 돈이요? 무슨 돈이요? 하면서 마치 제가 돈을 빌려준 적이 없던 것처럼 딱 잡아떼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한다고 빌려간 그 돈 말하는 거라고 갚기로 한 지가 벌써 2달이 다 돼가는데 아무 말도 없어서 궁금해서 물어봤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신우는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그게 왜 제가 언니한테 빌린 돈이냐며 그 돈은 자기 돈이라고 오빠 결혼할 때 빌려준 돈 받은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분명히 남편이 아가씨 결혼할 때 필요하다고 해서 저한테 사정사정을 해서 제가 빌려준 돈인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했죠. 신우는 자긴 모르겠고 갚을 돈 없으니까 이런 걸로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다시 전화를 해도 일부러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저녁에 퇴근한 남편이 신우한테 무슨 말이라도 들었는지 제 눈치를 보면서 들어오더라고요. 남편 불러 세워서 이게 무슨 일이냐, 내 돈 어디 갔냐고, 내 돈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은 실실 웃으면서 사실은 그렇게 됐어 라고 말하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더라고요.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 사실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데 조금이라도 조건이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통장 잔고라도 불려놓는 방법밖에 없어서 신우한테 돈 좀 빌렸다고요. 어차피 이제 우리도 정식으로 부부니까 네 돈 내 돈 따로 가르지 말자고. 그래도 자기가 월급이 나쁜 편이 아니고 집도 대출 없이 구했으니까 앞으로 돈 모일 일밖에 없지 않겠냐고 이해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미친 소리냐고. 그럼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지 라고 했더니 그렇게 되면 제가 자기랑 결혼을 안 해줄 줄 알았다고
하지만 이제 우리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으니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냐는 어이없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당장 남편 꼴도 보기 싫은데 그렇다고 제가 친정으로 가기는 싫어서 한 집에서 지내고는 있습니다. 내 돈 그냥 포기할 수 없어요. 아니, 포기하기 싫어요. 솔직히 남편이 신우한테 돈 빌렸다는 것도 믿기지가 않아요. 신우 이제 나이 29이고 회사라고 평범한 중소기업에서 격리일 하고 있는데 돈 7천만 원을 신우가 모으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애초에 회사 그만두라고 했던 것도 남편이고 퇴직금 들어올 타이밍 맞춰서 돈 빌려달라 부탁한 것도 시기상 너무 계획적인 것 같고요. 남편 얼굴 볼 때마다 진짜 한두 대 쥐어박는 걸로는 화도 풀릴 것 같지도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좋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제 퇴직금 신우한테 떼먹힐 뻔한 사연 보냈던 사람입니다. 일이 잘 풀려서 이렇게 후기를 보내드려요. 법이란 게 이렇게 억울한 피해자를 위해서 잘 돼 있는 건지 처음 알았어요. 신우한테 돈 빌려줄 때 차용증도 안 써서 이대로 내 평생을 일해온 퇴직금 떼먹히는구나 싶었는데 제가 돈을 빌려준 것만 입증할 수 있으면 그 자체로도 차용증의 역할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신우한테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내 돈 1억 언제 갚을 거냐고요. 예상한 대로 신우가 발끈해서는 그 돈이 언제 1억이 됐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가져간 건 7천이고 그 돈은 말한 대로 자기가 오빠 빌려준 돈 받은 거라고 자꾸 이런 일로 연락하지 말라고 답장이 왔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증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신우를 사기죄로 고소했어요. 신우한테는 내 돈 안 갚아서 고소했다고, 내 돈 갚기 전까지는 고소 취하하지 않겠다고 울음장을 놓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사기 결혼으로 혼인 취소 소송을 걸었습니다. 고소당한다고 하니 신우가 울고불고 빌면서 돈을 갚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성형수술하는데 써서 지금 돈이 살짝 모자라다고 일단 5천만 원만 돌려받았습니다. 그 돈은 차차 갚아나가기로 했고요. 남편은 사기 결혼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까지 해서 제 퇴직금만큼 되는 돈을 지급하기로 되었어요. 다행히 전세로 구한 집은 직구할 때 저희 어머니 말대로 지분 설정을 해놓은 게 있어서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결국 저는 혼인무효 판결을 받게 되어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네요. 단지 멀쩡히 다니고 있던 회사를 잃게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전 남편한테 받게 될 위자료가 있고 제 경력이 죽은 것도 아니니 직장은 다시 천천히 알아보려고 해요. 결혼 생활 몇 달 안 했지만 그까짓 것 안 해도 충분히 살 수 있겠더라고요. 오히려 저희 어머니도 자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딸 맘고생 시킨 것 같다고 결혼 안 해도 되니까 저희 행복을 위해 살라고 응원해 주시고 있어요. 얼마 전에 부모님의 반대로 저에게 이별을 고했던 전 남자친구한테서 잘 지내냐는 연락을 받았네요. 저랑 헤어지고 나서 정말 많이 후회했다고요. 부모님하고 영까지 끊을 각오가 되어 있으니 자기랑 다시 만나줄 수 있냐 물어보는데 서류상으로는 깨끗하지만 저 한번 다녀왔다는 말을 들으면 감당할 수 있을지 싶네요. 아무튼 저의 후기는 이렇게 끝이 났고요. 한번 떠나간 남자지만 그래도 길게 만난 시간이 있으니 다시 친구부터 한번 시작해볼까 생각하면서 이만 사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 있으면 제가 댓글로나마 제 소식 한번 전하도록 할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사연 하나씩은 꼭 챙겨 듣는 애청자입니다. 저는 올해 28살이고요. 사연 쭉 듣다 보면 항상 결혼에 연관된 이야기가 많은데 저는 결혼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예요. 여기 분위기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익명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사연 한번 적어봅니다. 동갑내기 남자친구랑 2년째 연애 중이기는 한데 결혼까지는 아직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둘 사이에 사연으로 적을 만한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가족들 때문에 고민입니다. 제 위로 4살 터울 나는 오빠가 있어요. 저는 작년까지 취업 준비하다가 실패의 고배를 마시고 소위들 말하는 오빠백으로 오빠가 다니는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낙하산으로 들어갔다고 하기에는 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도 당장 저도 언제까지 백수로 지낼 수도 없고 제가 쓸 돈은 제가 직접 벌어야 했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4살 터울이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아들 귀하게 여기는 부모님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별별 차별을 다 받고 자랐어요. 집안 형편이 좋은 편이 아니어서 첫째인 오빠가 집안 지원은 대부분 다 받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되고 싶던 게 있고 배우고 싶은 것들도 많았는데 돈 많이 든다고 전부 다 거절당했어요. 그냥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해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엄마나 아빠는 매번 여자는 시집가면 출가회인이라면선 남의 집 좋으라고 딸 자식에게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등 불필요한 말을 하시면서 제 기분 서운하게 만드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학창시절에 멋부리고 싶은 것 당연하고 최신형 핸드폰 쓰고 싶은 게 그 나이 때 여자들 마음일 텐데 새 옷도 최신형 핸드폰도 전부 오빠가 갖게 되었어요. 여자가 커봐야 얼마나 큰다고 오빠가 입던 옷 물려받아 입으라고 하고 핸드폰도 오빠가 쓸 만큼 쓰고 질려서 새거 장만할 때가 돼서야 쓰던 거 물려받고는 했어요. 대학교도 원하는 대학이 있었지만 학비 문제로 장학금을 주는 곳으로 골라서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도 대학교 생활하는 동안은 집에서 떨어져 혼자 자취를 했었기 때문에 마음은 편했어요. 생활비나 집세 같은 것도 지원을 안 해주시니 저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혼자 제학비를 벌어야 했고요. 저도 성인이니 제가 쓸 돈 벌어 쓰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하루는 엄마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군대 휴가 나온 오빠가 돈이 필요하다니 저한테 돈이 좀 있으면 붙이라는 거예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동시에 하기가 힘드니 아르바이트는 저도 딱 제 생활비 나올 만큼만 하고 있었는데 휴가 나온 오빠가 친구들하고 술 먹고 놀러 다닐 돈을 저보고 주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어요. 매번 그런 저를 설득하는 레파토리도 똑같았어요. 장남인 오빠가 잘 되면 저한테도 좋은 거라고 오빠한테 투자하라는 식으로요. 그런 게 어딨냐며 따졌었는데 지금 와서는 오빠 덕분에 취직을 하고 나니 부모님 하시는 말씀이 다 그때 제가 오빠한테 잘했기 때문에 장남이 집안을 이끌어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냐는 말을 들을 때마다 오빠가 다니는 회사에 취직한 게 후회가 되는 날도 있었지요. 하지만 당시 연이은 취직 실패로 제 코가 석자였으니 결국 그 회사에 출근하게 되었지만요. 대학교 졸업하고 본가로 돌아왔을 때 저도 자격증 준비다 뭐다 해서 바쁘게 지낼 계획이었는데 당시에 오빠는 대학교 졸업반이었거든요. 저도 아침부터 다녀야 하는 학원이 2개나 있었는데 부모님이 자기들 출근하면서 오빠 아침 점심을 저보고 꼭 챙겨주려고 하는 바람에 학원도 1개는 포기해야 했습니다. 학원 다녀와서는 저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새벽 2시에 집에 돌아와서 쪽잠 자고 또 오빠 아침밥을 준비했어야 했어요. 지는 손이 없는지 발이 없는지 차려주는 밥 처먹기만 하고 뒷정리도 안 하는 게 아주 당연한 듯 했고요. 하루는 하도 열이 받아서 점심 차려주고 그날은 일부러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다 큰 여자가 무슨 외박을 하냐고 된통 혼만 났네요. 오빠한테는 3일 밤낮을 술을 퍼먹고 와도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가면서 저한테만 뭐라 하시더라고요. 오빠가 점심 처먹은 거는 당연히 설거지조차 되어 있지 않았고요. 제가 차별받던 이야기는 이쯤에서 그만하고 진짜 제가 사연을 적은 사건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어요. 나이 40된 차장님이 회식이 있으니 저도 따라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회사에 여직원이 저 말고 1명 더 있는데 보통 회식은 남자들끼리 노래방도 가고 그런다고 여직원들은 잘 안 데리고 다니는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저한테도 따라 나오라고 하길래 무슨 할 말이 있으신 건가 해서 따라 나왔어요. 저 말고 다른 여직원분은 회사 다닌 지 좀 오래되고 나이 지긋하신 애엄마인데 그분은 퇴근하고 집에 바로 가시더라고요. 집에 애가 있어서 참석을 안 하시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회식 자리에 따라 나왔죠. 삼겹살집에 가서 고기 시키고 소주도 1병 시켰어요. 그래도 어색하니 아무리 싫어도 친오빠라고 오빠 옆에 앉아서 같이 술 마시면서 회사 이런저런 일 이야기하고 그랬죠. 적응은 잘하고 있냐, 뭐 어려운 점은 없느냐 하면서 제가 생각한 평범한 회식 자리 분위기였습니다. 회사 뒷담화도 하고 이야기가 길어지다가 차장님이 남자친구는 잘 만나고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회사에 제가 연애 중이라는 사실을 밝힌 적은 없는데 오빠가 이야기했거니 싶어서 걸고 넘어지지는 않고 그냥 제 개인적인 일은 길게 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저냥요 하는 식으로 짧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차장님이 뜬금없이 남자친구랑 결혼 생각은 있냐는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 아닌가 싶어서 대답을 회피하고 있는데 오빠가 나서서 제 나이 30도 안 되고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무슨 결혼을 하겠냐며 제가 무슨 동생 대변인도 아니고 제 이야기를 대신해서 해주더라고요. 제 남자친구는 아직 취준생인데 아직 직장도 없다는 말에 지들끼리 그럼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건 아니겠구만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빠는 한술 더 떠서 내 여동생 데려가기에는 아직 한참 모자르다고 하면서 실제로 한 번도 본 적도 없으면서 저 혼자 뭘 안다는 듯이 떠들더라고요. 자꾸 제 개인사가 대화의 화제가 되는 게 마음에 안 들기도 했고 여직원 무시하는 회사 분위기에 구태여 제 이야기를 자꾸 물어보니 왜 이런 걸 물어보는가 싶어서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차장님이 저한테 혹시 남자 얼굴을 따지냐 아니면 따로 보는 게 있냐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그때까지 차장님이 저한테 땀만 품고 저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미 결혼도 하셨고 아이도 둘에다가 부부 사이가 엄청 좋은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촉이 안 좋기도 하고 자꾸 제 이야기 오고 가는 거 싫어서 대화를 대충 끝내려 저 얼굴 엄청 따진다고 나이도 저랑 비슷한 사람이 좋다는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오빠가 나서면서 너가 언제부터 외모랑 나이를 따졌냐고 하면서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땐 그때고 지금은 엄청 따진다고 대충 대화를 끝내버렸고 다행스럽게도 제가 화제인 대화는 거기부터 딱 멈추게 되었어요. 회식 자리가 길어지면서 차장님이 회사에서 저한테 기대하는 게 크다고 원래 솔직히 우리 회사가 여직원들한테는 유리천장이 존재하긴 해서 진급도 잘 안 되는데 제가 업무 처리하는 거나 시간 관리하면서 일 끝내는 거 보면 웬만한 남직원들보다 훨씬 낫다고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나름 괜찮아지는 회식 분위기 속에 차장님이 몇 번 전화통화를 하셨고 차장님이 전화통화하는 동안 약간 소강 상태가 된 회식 분위기에 저는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시 자리에 돌아왔더니 차장님은 전화통화가 끝난 상태였고 저한테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자리에 온다고 하는데 와도 괜찮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와도 된다고 했다고 저만 괜찮다고 하면 된다고 해서 그냥 그러라고 했지요. 그리고 정말 5분도 안 돼서 차장님이 말한 그 사람이 도착을 했습니다. 회사에 몇 번 오며 가며 하신 분이라 저도 얼굴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조금 있는 편이라서 영업하러 방문한 거래처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매번 사무실에 오면 다른 사람들 다 제쳐두고 사장실에 들락날락 하기에 사장님하고 친한 친구분이라고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도착하자마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사장님이 그럼 담배 한 대씩 피고 들어올까 하고 직원들을 전부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담배를 안 피니까 혼자 자리에 남아 있었는데 직원들이 전부 밖으로 나갔는데 그 사람하고 저만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저랑 말 한마디 주고받은 적 없던 분인데 언제 봤다고 저한테 친한 척 하면서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제 이름은 언제 알았는지 자기가 사무실 오며 가며 저를 몇 번 봤는데 저를 좋게 봤고 그동안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저는 이 분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사장님하고 친한 분이라는 생각에 좋게 봤다는 말에 그냥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월급은 올랐냐고 자기가 사장한테 말한 적이 있는데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식으로 물어보길래 그런 건 개인적인 거니까 대답하기 조금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여직원들 받는 월급 자기가 뻔히 아는데 그 돈 가지고 생활이 되겠냐면서 이렇게 이쁜데 결혼 생각은 없냐고 여자는 원래 좋은 조건의 남자가 있으면 그냥 결혼해버리는 것도 방법이라는 말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는 그 말투가 조금 기분이 더럽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남의 회사 회식 자리에 찾아와서 물어볼 말은 아니라는 생각에 결혼은 할 때 되면 해야죠 하고 밖에 담배 피러 나간 회사 사람들 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지금 이 자리가 불편하다는 티를 팍팍 내고 있었어요. 제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니 마음이 급해졌는지 갑자기 자기는 남편감으로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여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이가 저희 아버지 뻘까지는 아니시지만 대충 봐도 저보다 앞자리 수가 2배는 많아 보이시는데 제 또래의 여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소름 돋는다고 제발 그만 좀 말 걸라는 식으로 저도 엄청 기분 나쁘게 대답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한테 뭐 이런저런 질문을 했는데 저도 집중 안 하고 대충 대답하고 있었고 해서 잘 기억은 안 나요. 담배를 뭐 몇 시간을 필 거냐고 오빠한테 문자도 보냈는데 대꾸도 없더라고요. 제가 계속 무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너 내가 그렇게 싫으냐?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솔직히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운데 그 사람이 제 옆자리로 오려고 하는 것 같아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말하고 제 앞에 있던 술잔을 들어 그 사람 얼굴에 끼얹어버리고 저는 회식 자리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택시 타고 겨우겨우 집에 도착해서 놀란 마음 추스르고 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오빠가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전화는 왜 안 받냐고 저한테 소리치면서 네가 지금 뭔 짓을 한 건지 알기나 하냐고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생면부지 처음 보는 거나 마찬가지인 사람에게 그렇게 당하다가 도망 나온 여동생한테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오빠가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하냐면서. 그 사람은 회사 회장님의 처남이라고 하더군요. 같은 건물에 있는 계열사에서 회사 하나 맡아서 사장직을 하고 있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니라 그냥 사무실 오며 가며 사장들 앞에서 꺼드럭대는 게 일이라고 하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일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고 높은 사람 눈치 보는 게 주 업무인 우리 차장님 시켜서 저를 그날 회식 자리에 데리고 나오게 시키라고 했다는 거네요. 꼭두 새벽에 두 남매가 회식 자리에서 있던 일로 싸우고 있으니 부모님도 자다 깨셔서는 무슨 일이냐고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느꼈던 모멸감과 저를 두고 전부 사라져버린 회사 사람들. 거기에 친오빠도 한통속이었다는 사실에 정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는데 부모님은 그 상황에서도 오빠 편을 들더라고요. 넌 뭐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네 오빠 출세길까지 막아버리냐고. 변변찮은 일자리도 못 구하는 건 네 오빠가 힘써서 구제해줬는데 너는 오빠 한번 도와줄 수가 없냐고 하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하라는 것도 아닌데 회사 높으신 분을 그렇게 하고 나오면 네 일자리는 고사하고 니네 오빠 출세길까지 막아버리는 거 아니냐고요. 막말로 여자 팔자 뒤웅박 신세라고 너도 돈 많은 회장가에 시집갈 기회 아니겠냐고 하면서 세 사람이 힘을 합쳐서 저한테 뭐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태껏 자라오면서 정말 오빠 때문에 수많은 차별을 당해왔는데 이 사람들이 제 진짜 가족이 맞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정말 살면서 그렇게 소리 질러본 날이 없는 것 같네요. 당신들 내 진짜 부모가 맞고 내 오빠가 맞냐고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그 새벽에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나왔어요. 오히려 남이나 마찬가지인 제 남자친구가 저를 더 가족처럼 대해주더라고요. 그날 있던 일에 대해서 대신 화도 내주고 남자친구가 회사 찾아가서 그 사람하고 오빠며 회사 사람들이며 전부 두들겨 패버리겠다고 하는 거 말리느라 힘들었어요. 저는 그날로 짐 싸고 나와서 남자친구 집에서 머물고 있고요. 얼마 전에 남자친구와 함께 회사 찾아가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왔어요. 차장 얼굴에다가 사직서 던져버리고 남자친구랑 회장실 들어가서 당신 처남이 나한테 뭔 짓을 했는지나 아냐 소리 바락바락 지르고 왔어요. 무슨 일인가 온 회사 사람들이 구경하러 찾아와 그날 있던 일은 온 회사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부모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니네 오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제가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덕분에 오빠하고 그 차장하고는 잘릴 위기에 처했다네요. 저보고 다시 회장님 찾아가서 이제 괜찮다고 두 사람 잘리지 않게 선처해달라고 한마디만 해달라고요. 저한테 난데없이 결혼하자고 청혼한 회장님 처남이란 사람은 회사에 저 말고 다른 여직원들에게도 똑같이 행동했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난장판 만들어 놓은 걸 계기로 그동안 숨죽여 참아오던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게 되면서 여론이 안 좋아져서 벌써 해외지사로 발령받아 내빼버린 상황이라네요. 아무쪼록 그쪽에서도 여직원이 있을 텐데 이 일을 계기로 제발 그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제 가족들하고 연 끊고 혼자서 살아가기로 했어요. 제 오빠가 어떻게 되든 이제 제 알바 아니죠. 차별받는 거야 익숙하지만 제 가족들은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아요. 부모님이 한 번이라도 제 편을 들어줬다면 차장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을 때 오빠가 한통속이 되지 않고 저를 위해 목소리를 내줬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당장 일자리가 없어서 자리 잡는데 고생을 하겠지만 그런 가족들을 위해 사느니 진작에 저 혼자서 잘 먹고 잘 살 국리나 해야겠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가 둘 있는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대리오도 원하던 남편과 결국 이혼하게 되었네요. 저와 남편은 중학교 동창입니다. 졸업 후 각자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 살다가 우연한 기회에 다시 만나게 되었네요. 1년간 연애를 하다가 저희 친정에서 저희가 깊은 관계라는 사실을 아시고는 결혼을 추진하셨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는 매우 고지식한 크리스찬이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희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반면에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을 꼬여내서 이렇게 되었다며 처음부터 저를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고 시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남편은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애틋합니다. 그래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먹고 살 만큼의 보험금이 나와 사는데 그럭저럭 크게 고생은 안 했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에게는 늘 안쓰러운 존재가 시어머니였지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가 저에게 막말을 쏟아내도 남편이 중간 역할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자주 하던 막말은 여자를 잘못 들여 집안이 망했다, 혹은 우리 아들이 여자를 잘못 만나 변했다, 앞으로 나 보고 살 생각은 하지 마라 등등 늘 이런 식이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제가 못난 사람이라 저런 소리를 듣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언젠가부터 확 이혼해버릴까 생각이 들기 시작했지만 그땐 이미 아이들이 있어서 결정을 내리기 쉽지가 않았고요. 그 이후로는 저도 단련이 되었는지 시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셔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는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원래 제 성격이 담담한 편이기도 해서 속으로 우라가 치밀어도 그냥 조용히 넘겼습니다. 그냥 해줄 수 있는 건 해달라는 대로 해주자 그런 마음으로요. 애틋한 모자 사이에 기어이 끼어들어 스트레스 받고 싶지도 않았고 맞벌이하면서 애들 키우느라 그런 거 신경 쓸 여력도 나중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시어머니한테 자주 연락이 오더라고요. 매번 하시는 말씀이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참고로 시댁이 저희 집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아프다고 하실 때마다 가서 얼굴 비추고 병원에 모시고 가보려고도 했어요. 그런데 또 병원 가는 건 그렇게 싫어하세요. 그러니 뭐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합가의 큰 그림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올 초에 남편이 갑자기 대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라고 물으니까 시어머니가 혼자서 사시는 게 힘들어 보여서 안 되겠다고 모시고 살자고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몸도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자기가 너무 신경이 쓰이고 앞으로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시겠냐고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긴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당신 말이 맞다,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시겠냐고, 가뜩이나 아들사랑이 대단하신 분인데 아마 당신하고 살고 싶으실 거라고요. 당신도 시어머니 걱정되고 신경 쓰인다 하니 같이 사는 게 맞는 것 같다고요. 그러자 남편도 화색을 띠며 역시 이해해 줄 거라 믿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긋 웃으며 그럼 얼른 짐 챙겨서 시어머니 댁으로 가라고 했어요. 당신은 가서 시어머니 잘 모셔드리라고요. 저는 힘들겠지만 혼자서 애들 둘 케어해보겠다고 했어요. 당신은 정말 효자라고 한마디 덧붙여줬어요. 그러자 남편이 저를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더니 갑자기 막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 말뜻을 못 알아듣냐면서요. 자기는 여기 손자 손녀 있는 집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싶은 거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왜 자기 집을 두고 시어머니 집으로 가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지으며 여기가 자기만 사는 집이냐고, 나도 살고 우리 애들도 사는 우리 모두의 집이라고 받아쳤어요. 당신이 시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다고 해서 내가 당신 의견 존중해서 그렇게 하라고 시어머니한테 당신을 보내준다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고도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민주주의식으로 하자면서 애들한테 나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이 딸들한테 할머니랑 같이 사는 거 어떠냐고, 좋은 사람은 손들어보라고 윽박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애들한테 윽박을 지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선 솔직히 말해도 된다고 하니
딸들이 남편 눈치를 보면서도 손은 안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마지가 나서서는 자기들 공부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할머니가 오시면 불편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가 손녀들 보고 딸이라고 맨날 면박만 줬지 사랑을 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딸들 입장에서도 할머니라고 해서 딱히 애틋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는 딸들한테 알겠다고 들어가서 볼일 보라고 하고선 남편한테 그래도 당신 효심은 끝내준다면 너무 기특하다고 우리 딸들도 당신 닮아야 되는데 그랬습니다. 남편은 진짜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저를 쳐다보고 그런 남편의 반응이 웃겼지만 전 꾹 참으면서 시어머니 댁에서 오붓하게 잘 지내라고? 살아생전에 언제 또 아들하고 그렇게 시간 보내보시겠냐고 나도 시간 되면 가끔 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남편이 생난리를 치더라고요. 자기가 이 집안의 가장인데 저 때문에 위신이 안 선다며 딸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우설은 공경할 줄도 모른다고 가정교육을 어떻게 한 거냐고요. 그래서 제가 가정교육은 나 혼자 했냐고 그리고 당신이 모시고 싶대서 모시라는데 뭐가 그렇게 화가 나냐고 그랬어요. 나도 당신이 남편으로서 그리고 애들의 아빠로선 너무 필요하지만 당신이 시어머니랑 살고 싶다고 하니까 내가 기꺼이 양보하고 보내주는 거라고요. 당신이 말했다시피 시어머니가 사시면 앞으로 얼마나 사시겠냐며 손녀들 보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시어머니가 우리 딸들 별로 예뻐하지도 않으시고 보고 싶어 하시지도 않으시지 않냐고 시어머니한테는 당신밖에 없지 않냐고 그랬어요. 그제서야 남편의 본심이 튀어나왔습니다. 자기 혼자 어떻게 모시냐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나는 직장생활 하면서 딸들도 키우고 이제 시어머니까지 돌봐야 되는 거냐고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으니까 당신 어머니는 당신이 챙기라고 했어요. 나는 내 친정어머니 챙겨드릴 겨를도 없다고요. 그냥 계속 서로 했던 말 또 하고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건 당연히 아니었어요. 남편은 며느리인 제가 자기 어머니인 시어머니 수발 다 들고 밥 챙겨주고 그러면서 같이 살고 싶은 건데 자존심 때문인지 그 소리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지 말던지 저는 계속 모르는 척 했습니다. 딸들한테도 아빠가 할머니를 너무 사랑해서 당분간 할머니네 집에 가서 살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눈치 빠른 딸들이 알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예쁘던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남편이 늦게까지 집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평소에도 종종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어디서 술 먹나 생각했습니다. 어디냐고 연락을 했더니 시댁에 있다고 달랑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보고서 솔직히 피식했어요. 갈 거면 짐이라도 챙겨가지 그랬냐고 답장을 했는데 더는 연락이 없더라고요. 저도 그냥 알아서 하겠지 하고 냅뒀습니다. 아침에 딸들 학교 보내고 출근해서 한참 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에도 전화로 워낙 폭언을 많이 하셔서 늘 녹음을 하는 편이기도 했고 또 요즘 핸드폰은 자동으로 녹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녹음이 되는 상태에서 시어머니랑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어디 남편을 내쫓냐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제가 순간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시어머니가 일방적으로 퍼붓는 욕설만 들었습니다. 어디 남편을 내쫓는 마누라가 어딨냐며 노발대발하셨습니다. 제가 상황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도 전혀 들으실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나중엔 그냥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듣고만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한참을 화를 내시다가 제가 반응이 없으니까 열받으셨는지 그냥 끊어버리셨어요. 저는 바로 녹음된 파일을 남편에게 보내면서 도대체 시어머니께 뭐라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불쌍한 엄마랑 같이 살고 싶다 했더니 제가 짐 싸서 나가라고 했다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미쳤냐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러니까 자기 귀에는 그렇게 들렸답니다. 그래서 그럼 좋다. 시어머니 모시는 대신 저희 친정어머니도 한 집에 같이 모시자고 했어요. 나이는 시어머니만 드시냐고요. 그러자 자기는 외아들이지만 저는 남동생이 있으니까 저희 친정어머니는 남동생이 모시면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대화로 해결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통한 말미에 저 같은 며느리 더는 필요 없다면 남편이 저 같은 여자랑 사는 게 불쌍하다고 그러셨거든요. 남편이 안 한다고 해도 당신이 나서서 어떻게든 저희 이혼시킬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당신도 같은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화가 나니까 오히려 차분하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난 솔직히 시어머니 전화 받기 전까지는 이혼은 생각조차 안 했다. 단지 당신이 효도하고 싶어 하니까 시어머니께 당신을 보내주는 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왜 말을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한테 쌍욕을 듣게 만드냐고, 이제 나도 더는 못 참고 살겠다고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해보겠다 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한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고 시댁에서 출퇴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무 연락하지 않고 그냥 냅뒀어요. 처음엔 어이도 없고 그랬지만 딸들하고 셋이 사니까 또 나름대로 금세 편하고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 3주 정도 지났나 싶었을 때 남편이 뜬금없이 집에 왔습니다. 저희는 저녁 식사 중이었는데 현관문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딸들은 제 눈치를 살피고 저는 그냥 한번 쳐다봤다가 식사를 마저 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안방에 들어가니 침대에 누워있길래 제가 시어머니는 우리 이혼시키신다더니 왜 말씀이 없으시냐고 비꼬며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제 말에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핸드폰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작성해 놓은 이혼 접수장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한번 쳐다보더니 저를 올려다보면서 그럼 애들은? 하고 묻더라고요. 저더러 애들 안 보고 살아도 되냐고요. 그래서 제가 애들 이제 다 컸으니까 애들 의사 물어보고 따라가고 싶다는 쪽으로 보내자고 그랬습니다. 당신 따라가면 시어머니가 잘 키워주시겠지 않냐고요. 어차피 재산이랄 거 많지도 않으니까 법대로 나누자고요. 대신 전 이혼의 원인이 시어머니의 반복되는 폭언이라고 생각하고 녹취도 많으니 시어머니께 위자료 청구 소송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황당하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더니 진짜 끝까지 가보자는 거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짐 가지러 온 거면 짐이나 챙겨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선 밥 먹을 거 소 하나 시킬까 하고 딸들 데리고 나가서 동네 한두 바퀴 돌고 오니까 그새 시어머니가 와 계셨습니다. 저는 또 무슨 막말을 하러 오셨나 했더니 이제 저더러 그만 남편하고 화해하래요. 그래서 제가 이혼 얘기가 오가는 중에 무슨 화해냐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애들 싸움도 아니고 저는 벌써 이혼 접수장 작성 다 끝났다고요. 시어머니가 그러자 아니 자식이지 엄마 걱정하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되냐면서 그럼 애들은 어쩔 거냐고 남편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들 다 컸으니까 애들 의사에 따를 거고 아빠 따라간다 하면 어머님이 잘 키워주시라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시면서 네 남편은 혼자서 집 앞도 못 차려 먹는데 저깟놈이 애들을 어떻게 키우냐 하시면서 본인이 다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이쯤 되니까 그냥 한번 봐줄까 싶기도 했지만 며칠을 고민해봐도 시어머니가 계속 나이 들어가시는 건 당연한 현실이고 남편이 개과천선할 일도 없으니 이혼을 하는 게 맞다는 결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혼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네요. 딸들도 제가 그동안 시어머니께 당하고 산다는 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서인지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주더군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시어머니의 폭언과 남편의 방관을 근거로 이혼소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년에 걸친 시어머니의 폭언이 녹취된 파일도 있었기에 위자료는 물론이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전세자금도 당연히 절반은 제 몫이었고요. 남편은 딸들 중 하나라도 자기를 따라왔으면 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요즘 애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가요? 아빠 따라가면 자기가 집안일 다 하고 할머니의 수발까지 들게 생겼는데 요즘 그런 걸 할 애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딸들도 다 엄마인 저랑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과 처음에 시어머니 모시는 일로 이야기를 할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는데 이혼하기로 결심하니까 그동안 참고 산 세월이 허무하기도 하고 동시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돼서 홀가분하기도 하고 마음이 참 복잡하네요. 그래도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라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즐겁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